이대로 더 바랄 것이 없는 삶. 야마오 산세이. 여기에 사는 즐거움. 자, 이제까지 계속되었던 나의 여행도 여기서 끝난다. 그 사이 내 나름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지구 위의 어느 장소이든 사람이 한 장소를 자신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거기서 나고 죽을 각오를 하면 그 장소에서 끝없는 여행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나의 여행은 여기에 산다는 것 속에 있다. 여기에 산다는 것은 삼라만상 속에서 삼라만상의 지원을 받아가며 거기에 융화되어 사는 것이다. 일본 열도 최남단의 가고시마 현에서 100길로 130km를 달리면 제주도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에 도착한다. 1977년 어느 날 온 가족을 데리고 한 남자가 배에서 내린다. 이곳은 빗살무늬 토기 시대부터 살아온 조몬삼 나무가 있는 천혜의 야쿠섬. 여기에서 그는 버려진 마을을 다시 세우고 산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목숨 부치들을 스승삼아 자연과 벗하며 새로운 형식의 삶을 시작한다. 그로부터 20년, 여기에 사는 즐거움은 구도자이자 시인인 야마오 산세이가 1996년부터 만 2년 동안 월간 아웃도어에 연재한 글을 모은 것이다. 아웃도어라면 사람들은 야외에서 노는 것이나 여행을 하는 것으로 혹은 다소의 모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 속에 감히 산다라는 시야를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가장 참다운 아웃도어란 사는 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년 동안의 산다라는 여행 속에서 차츰 내게 분명해진 것은 우리는 이 지구에 속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하루는 걸어서 왕복 9시간이 걸리는 산속의 조몬삼 나무를 만나러 갔다가 한 폭이 작고 흰 제비꽃과 마주치게 된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인류 전 문명사에 필적하는 길고 긴 시간을 살아온 조몬삼 나무 옆에 고작 2-3cm 정도의 제비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야마오는 제비꽃도 하나의 생명, 조몬삼 나무도 하나의 생명, 생명이라는 이 지상의 신비에서 보자면 양자는 완전히 대등하다는 사실을 느끼며 전율한다. 그는 이러한 동등한 사랑스러움을 감이라 표현하는데 계절에 따라 쉼없이 변화해가는 주변 풍경 속에는 온통 그 감이들이 숨어있다. 나는 하나로서의 신과 구별하기 위해 삼라만상으로서 나타나는 오래되지만 새로운 신을 그냥 감이라고 표기한다. 감이란 우리를 초월해 있으며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깊고 강한 에너지를 주는 것의 별명이다. 그러므로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고 깊고 강한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감이라 할 수 있다. 이 감이는 지배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고 조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신과는 다르다. 하지만 소중하게 취급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제까지의 신과 같다. 나란 무엇인가를 찾아가다 보면 그것은 분명 자연 또는 감의에 가닿게 된다. 거꾸로 자연 혹은 감의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이른다. 그는 우리가 만나서 진심으로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것이 풀이든 나무이든 바위나 돌이든 바다이든 사람이든 곤충이든 감이라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름다운 것, 진실한 것, 착한 것, 즐거운 것을 감이라고 부르면 무슨 까닭에선지 그 순간 그 즐거움, 착함, 진실, 아름다움이 한층 깊어진다.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감의를 통해 구원을 얻기도 한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깨닫는다. 나는 20년 이상 이 땅에 살고 있고 아내도 이미 10년 가까이 여기에 살고 있다. 그리고 둘 다 백목년만큼, 아니 야생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봄을 알리는 아오모지 꽃을 사랑한다. 그런데도 코앞에 있는 그 나무를 이제껏 둘 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비에 젖어 있는 만큼 그 다망색의 꽃은 한껏 싱싱한 모습으로 멍청했던 우리들의 오랜 세월을 향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듯했다. 보고 느끼는 인간의 힘이란 자연의 생명이 가진 무한한 힘의 관점에서 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 꽃은 일러주는 듯했다. 내년부터는 백목년과 함께 그 아오모지가 우리에게 이대로 더 바랄 것이 없는 밑바닥으로부터의 삶에 대한 긍정의 한 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 틀림없다. 40억 년이란 생명의 흐름 안에는 백목년과 아오모지 외에도 우리에게 공명현상의 감동을 일으켜주는 존재가 무한하게 널려 있다. 그때도 장미가 지고 있었고 나는 우산을 쓰고 쏟아지는 빗 속에 서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더니 흰 꽃을 활짝 피운 섬배롱나무가 비를 맞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모습이 내게 보여준 것은 비를 맞으며 흠뻑 젖어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가장 꽃 피어 있는 시기라는 지극히 단순한 위로였다. 5분 정도 나는 깊은 위로를 받으며 그 나무에 홀려 있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그 나무는
몇만 그루가 있는지 몇십만 그루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야쿠섬의 수많은 나무 속에서 조몬삼 나무에 이어 두 번째 내 나무가 되었고 가미가 되었다. 섬에서 그는 하루 중 반나절은 농사일을 하고 나머지 반나절은 명상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생활을 한다. 농사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화학 비료 대신 음식물 쓰레기, 똥오줌, 나무째를 밭에 낸다. 잡초는 베어낸 다음 그대로 밭에 덮는다. 잡초는 끝도 없이 나지만 그는 잡초를 미워하지 않고 잡초는 베어서 땅에 덮으면 마침내 비료가 되기 때문에 밭에 잡초가 무성해 있으면 실은 비료가 무성해 있는 셈이다라고 한다. 그의 밭은 좋게 말하면 자연농법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내버려둔 밭 같다. 그는 이따금 작물 주위에 풀을 낫으로 벤 다음 벤 풀을 작물 주위에 덮어주는 일만 할 뿐이다. 목욕탕 아궁이에서 생기는 나무째를 퍼다 뿌리는 일 외에는 비료도 주지 않는다. 나날이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밭에 파묻어주는 일 정도가 그가 하는 전부이다. 야마오는 지금 이 자리, 곧 여기가 교회인 삶을 살고자 했다. 따로 사원을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 언제나 다음 두 가지 것을 지키려고 했다. 서두르지 않는다. 집중한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 속에서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생의 근원적인 충동, 곧 생명의 충족감과 내밀함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석기문화 혹은 석기시대라고 하면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의 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섬에서의 내 20년 생활에서 보자면 그 문화는 현대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문화다. 석기 문화를 생활 속에 받아들임에 따라 우리들은 이 문명 사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풍요로움과 기쁨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핵과 석유 에너지에 의지한 문명은 그것이 배출하는 유독 물질이나 대기 오염을 포함해 절망적인 미래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하지만 야마오가 생각하기에 태양 에너지를 비롯한 재생 가능 에너지나 자원에 의지하는 석기시대 문명은 태양계가 존재하는 한 끝없이 이어져갈 문명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지구의 주민은 단지 인간만이 아닌 것이다. 무기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지구에 소속되어 있다. 인간은 카메라의 눈이나 상상력을 통해서밖에 지구를 볼 수 없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라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직접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이라는 현실을 통해 이 지구 전체와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본래 물과 빛, 흙과 공기에 속한 생물이다. 제 아무리 인류 문명과 문화를 뽐내며 독립된 개인임을 자랑하고 의식을 가진 존재인 점을 내세운들 그 생명의 본질은 물과 빛에 속하고 흙과 공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20세기 문명은 좋은 측면도 많지만 인류가 억년 단위의 시간에 속해 있고 암석에 속해 있고 물에 속해 있고 공기에 속해 있다는 시야가 빠져 있다. 어느 날 야마오는 섬에서 태풍으로 쓰러진 2000년 묵은 삼나무 한 그루를 발견한다. 붓다가 열반에 임박했을 때 시자였던 아난다는 아직 수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붓다로부터 울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붓다의 열반을 슬퍼하며 많이 울었다고 전해진다. 쓰러진 그 거목에서 전달되어 오는 것은 수명을 마친 자의 편안함이자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자의 고요함 그 자체였고 거기엔 한 점의 슬픔도 깃들어 있지 않았는데 내 가슴에는 깊은 슬픔이 복받쳐 올라와 나도 그만 아난다처럼 울고 말았다. 언뜻 보기에 우리의 2000년 문명은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듯하며 아직 어디까지고 발전해 갈 것 같지만 그 뿌리는 극히 짧고 작다. 특히 본래 자연에 속해 있는 인간의 문명을 자연에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발달해온 산업혁명 이후의 근대 문명은 자신의 뿌리를 짧고 작게 만드는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모방하지 않은가. 옆으로 쓰러진 나이 2000살의 뱀문양 삼나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안쪽으로 더 깊고 넓게 뿌리를 뻗는 새로운 인간 문명을 찾으라는 메시지였다. 인류를 자연에서 억지로 떼어 놓는 방향으로 도시 공간으로 상징되는 인류 독자의 문명 구조가 만들어졌다. 물론 그 방향 역시 큰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인류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았다. 야마오는 인간의 외로운 문명은 앞으로는 반드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처럼 개인과 개인이 대립하며 문명과 자연이 상반하는 전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밑바탕으로부터 조화를 이루고 문명과 자연이 혼연일체가 된 새로운 발전이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여기에 사는 즐거움에는 그가 일생을 걸고 일관되게 꿈꾸며 바라왔던 평화로운 세계를 조용하게 그리고 깊게 실천해 가기 위한 방법이 쓰여 있다. 야마오의 아내는 이렇게 덧붙인다. 여기에 사는 즐거움이란 여기에 사는 슬픔이자 여기에 사는 괴로움인 동시에 여기에 사는 기쁨이자 그것들을 넘어서 모든 것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찬가입니다.
그것을 엮은 것이 이 책입니다. 1960년대 후반 야마오는 20대에는 들끓는 마음으로 영혼의 자유, 대지로 돌아가자, 자기 자신의 신성 실현,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한 대한문화 공동체 부족에 참여했고 4명의 동지들과 함께 원시공산제의 직접적 실현이란 목표 아래 일본 최초의 락 음악 카페 소라고동을 열기도 했다. 그들은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아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소라고둥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족 시절 결혼한 야마오는 1973년 가족을 데리고 인도와 네팔로 1년간 순례 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는 1975년부터 지쳐있는 도시인을 구하기 위해 도쿄의 호비토란 이름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참여한다. 그리고 1977년 이제까지 몇십 번 이상 태풍과 직면해 왔지만 그때마다 배우게 되는 것은 태풍은 사람의 죽음과 같아서 올 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온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이다.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그래도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면 10km이든 20km이든 옆으로 빗나가 달라고 바라게 되는 게 태풍의 통로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올 때면 그것은 마치 미리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닥쳐온다. 죽음도 그처럼 다가올 것이 틀림없으므로 태풍의 한복판에 선 나는 이중의 의미에서 죽는 연습을 한다.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자신의 원초의 영혼을 보낼 별을 찾던 야마오는 결국 2001년 자신의 이름 산세이와 같은 발음인 오리온의 세 별, 곧 그의 영혼의 별로 육체와 태양계라는 틀을 떠나 자유를 얻어 귀향한다. 10여 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맞은 조용한 죽음이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지금 여기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면서 헌법구조,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흔히 평화헌법이라 불리며 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구조를 지켜달라며 가족에게 당신들은 당신들의 방식으로 세계를 사랑하면 됩니다라는 유언을 남긴다. 여기에 사는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시인이자 구도자로 살았다. 결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잡담을 삼가고 침묵을 지키며 될 수 있으면 가미를 만날 생각으로 그것을 찾으며 걸었던 것이다. 숲, 강, 바다, 풀, 벌레, 꽃, 도시, 그리고 인간은
지금 그 존망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삼라만상의 일원으로서 여기 살 수 있다면 작은 혹성이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적어도 앞으로 1000년이나 2000년의 문명을 이 지구는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다. 야마오 산세이는 일본에서 소로우의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소로우가 월든의 호숫가로 들어가 오두막 한 채에 의지해 자연주의자의 삶을 살았듯 야마오 산세이는 야쿠섬에서 문명을 등지고 특별한 삶을 영위했다. 법정 스님은 1992년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버리고 간 전기도 수도도 없는 오두막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글을 썼다. 처음 그 오두막을 찾아갈 때는 사람이 거처할 만한 집인지 둘레가 어떤지 내 눈으로 살펴보고 한 이틀 쉬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하룻밤 쉬어보니 그대로 눌러있고 싶어졌다. 다음날 30리 밖에 있는 장에 내려가 필요한 연장들을 구해왔다. 우선 땔감을 마련하려면 톱과 도끼가 있어야 했다. 처음 2, 3일은 전기가 없어 어둠이 좀 답답하게 여겨졌지만 이내 아무 불편도 없었다. 촛불이 훨씬 그윽해서 마음을 아늑하게 다스려 주었다. 문명의 연장에 길이든 우리는 편리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그 둠의 산골의 오두막에서 이 다음 생에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앞뒤가 훤칠하게 트인 진정한 자유인이고자 원을 세웠다. 여기에 사는 즐거움은 야마오 산세이가 1996년 7월호부터 1998년 6월호에 걸쳐 월간 아웃도어에 연재한 글을 모아 야마토 케이코쿠샤에서 1999년 1월 1일 발행한 책이다. 이를 도솔에서 최성현의 번역으로 시인으로, 농부로, 구도자로 섬생활 25년이라는 부제를 달아 2002년 5월 출간했다. 함께 읽을 만한 야마오 산세이의 작품으로는 20세기, 특히 그 후반기 50년의 문명이 지닌 특징을 메뚜기 때에 비유한 더 바랄 게 없는 삶과 우리는 내일을 향해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어제를 향해서 걸을 수 있다. 우주 식민지를 향해 걷는 것도 가능하지만 석기 문화를 향해서 걸을 수도 있다. 시간이 한 방향만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큰 착각이자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쓴 어제를 향해 걷다가 있다. 이대로 더 바랄 것이 없는 삶. 야마오 산세이. 여기에 사는 즐거움. 자,
이제까지 계속되었던 나의 여행도 여기서 끝난다. 그 사이 내 나름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지구 위의 어느 장소이든 사람이 한 장소를 자신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거기서 나고 죽을 각오를 하면 그 장소에서 끝없는 여행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나의 여행은 여기에 산다는 것 속에 있다. 여기에 산다는 것은 삼라만상 속에서 삼라만상의 지원을 받아가며 거기에 융화되어 사는 것이다. 일본 열도 최남단의 가고시마 현에서 백길로 130km를 달리면 제주도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에 도착한다. 1977년 어느 날 온 가족을 데리고 한 남자가 배에서 내린다. 이곳은 빗살무늬 토기 시대부터 살아온 조몬삼 나무가 있는 천혜의 야쿠섬. 여기에서 그는 버려진 마을을 다시 세우고 산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목숨 부치들을 스승 삼아 자연과 벗하며 새로운 형식의 삶을 시작한다. 그로부터 20년, 여기에 사는 즐거움은 구도자이자 시인인 야마오 산세이가 1996년부터 만 2년 동안 월간 아웃도어에 연재한 글을 모은 것이다. 아웃도어라면 사람들은 야외에서 노는 것이나 여행을 하는 것으로 혹은 다소의 모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 속에 감히 산다라는 시야를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가장 참다운 아웃도어란 사는 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년 동안의 산다라는 여행 속에서 차츰 내게 분명해진 것은 우리는 이 지구에 속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하루는 걸어서 왕복 9시간이 걸리는 산속의 조몬삼 나무를 만나러 갔다가 한 폭이 작고 흰 제비꽃과 마주치게 된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인류 전 문명사에 필적하는 길고 긴 시간을 살아온 조몬삼 나무 옆에 고작 2-3cm 정도의 제비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야마오는 제비꽃도 하나의 생명, 조몬삼 나무도 하나의 생명, 생명이라는 이 지상의 신비에서 보자면 양자는 완전히 대등하다는 사실을 느끼며 전율한다. 그는 이러한 동등한 사랑스러움을 감이라 표현하는데 계절에 따라 쉼없이 변화해가는 주변 풍경 속에는 온통 그 감이들이 숨어 있다. 나는 하나로서의 신과 구별하기 위해 삼라만상으로서 나타나는 오래되지만 새로운 신을 그냥 감이라고 표기한다. 감이란 우리를 초월해 있으며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깊고 강한 에너지를 주는 것의 별명이다. 그러므로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고 깊고 강한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감이라 할 수 있다. 이 감이는 지배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고 조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신과는 다르다. 하지만 소중하게 취급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제까지의 신과 같다. 나란 무엇인가를 찾아가다 보면 그것은 분명 자연 또는 감이에 가닿게 된다. 거꾸로 자연 혹은 감이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이른다. 그는 우리가 만나서 진심으로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것이 풀이든 나무이든 바위나 돌이든 바다이든 사람이든 곤충이든 감이라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름다운 것, 진실한 것, 착한 것, 즐거운 것을 감이라고 부르면 무슨 까닭에선지 그 순간 그 즐거움, 착함, 진실, 아름다움이 한층 깊어진다.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감이를 통해 구원을 얻기도 한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깨닫는다. 나는 20년 이상 이 땅에 살고 있고 아내도 이미 10년 가까이 여기에 살고 있다. 그리고 둘 다 백목년만큼, 아니 야생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봄을 알리는 아오모지 꽃을 사랑한다. 그런데도 코앞에 있는 그 나무를 이제껏 둘 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비에 젖어 있는 만큼 그 다망색의 꽃은 한껏 싱싱한 모습으로 멍청했던 우리들의 오랜 세월을 향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듯했다. 보고 느끼는 인간의 힘이란 자연의 생명이 가진 무한한 힘의 관점에서 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 꽃은 일러주는 듯했다. 내년부터는 백목년과 함께 그 아오모지가 우리에게 이대로 더 바랄 것이 없는 밑바닥으로부터의 삶에 대한 긍정의 한 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 틀림없다. 40억 년이란 생명의 흐름 안에는 백목년과 아오모지 외에도 우리에게 공명현상의 감동을 일으켜주는 존재가 무한하게 널려 있다. 그때도 장미가 지고 있었고 나는 우산을 쓰고 쏟아지는 빗 속에 서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더니 흰 꽃을 활짝 피운 섬배롱나무가 비를 맞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모습이 내게 보여준 것은 비를 맞으며 흠뻑 젖어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가장 꽃 피어 있는 시기라는 지극히 단순한 위로였다. 5분 정도 나는 깊은 위로를 받으며 그 나무에 홀려 있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그 나무는 몇만 그루가 있는지 몇십만 그루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야쿠섬의 수많은 나무 속에서 조몬삼 나무에 이어
두 번째 내 나무가 되었고 가미가 되었다. 섬에서 그는 하루 중 반나절은 농사일을 하고 나머지 반나절은 명상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생활을 한다. 농사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화학 비료 대신 음식물 쓰레기, 똥오줌, 나무재를 밭에 낸다. 잡초는 베어낸 다음 그대로 밭에 덮는다. 잡초는 끝도 없이 나지만 그는 잡초를 미워하지 않고 잡초는 베어서 땅에 덮으면 마침내 비료가 되기 때문에 밭에 잡초가 무성해 있으면 실은 비료가 무성해 있는 셈이다라고 한다. 그의 밭은 좋게 말하면 자연농법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내버려둔 밭 같다. 그는 이따금 작물 주위에 풀을 낫으로 벤 다음 벤 풀을 작물 주위에 덮어주는 일만 할 뿐이다. 목욕탕 아궁이에서 생기는 나무재를 퍼다 뿌리는 일 외에는 비료도 주지 않는다. 나날이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밭에 파묻어주는 일 정도가 그가 하는 전부이다. 야마오는 지금 이 자리, 곧 여기가 교회인 삶을 살고자 했다. 따로 사원을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 언제나 다음 두 가지 것을 지키려고 했다. 서두르지 않는다. 집중한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 속에서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생의 근원적인 충동, 곧 생명의 충족감과 내밀함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석기문화 혹은 석기시대라고 하면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의 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섬에서의 내 20년 생활에서 보자면 그 문화는 현대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문화다. 석기 문화를 생활 속에 받아들임에 따라 우리들은 이 문명 사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풍요로움과 기쁨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핵과 석유 에너지에 의지한 문명은 그것이 배출하는 유독 물질이나 대기 오염을 포함해 절망적인 미래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하지만 야마오가 생각하기에 태양 에너지를 비롯한 재생 가능 에너지나 자원에 의지하는 석기시대 문명은 태양계가 존재하는 한 끝없이 이어져갈 문명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지구의 주민은 단지 인간만이 아닌 것이다. 무기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지구에 소속되어 있다. 인간은 카메라의 눈이나 상상력을 통해서밖에 지구를 볼 수 없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라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직접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이라는 현실을 통해 이 지구 전체와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본래 물과 빛, 흙과 공기에 속한 생물이다. 제 아무리 인류 문명과 문화를 뽐내며
독립된 개인임을 자랑하고 의식을 가진 존재인 점을 내세운들 그 생명의 본질은 물과 빛에 속하고 흙과 공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20세기 문명은 좋은 측면도 많지만 인류가 억년 단위의 시간에 속해 있고 암석에 속해 있고 물에 속해 있고 공기에 속해 있다는 시야가 빠져 있다. 어느 날 야마오는 섬에서 태풍으로 쓰러진 2000년 묵은 삼나무 한 그루를 발견한다. 붓다가 열반에 임박했을 때 시자였던 아난다는 아직 수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붓다로부터 울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붓다의 열반을 슬퍼하며 많이 울었다고 전해진다. 쓰러진 그 거목에서 전달되어 오는 것은 수명을 마친 자의 편안함이자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자의 고요함 그 자체였고 거기엔 한 점의 슬픔도 깃들어 있지 않았는데 내 가슴에는 깊은 슬픔이 복받쳐 올라와 나도 그만 아난다처럼 울고 말았다. 언뜻 보기에 우리의 2000년 문명은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듯하며 아직 어디까지고 발전해 갈 것 같지만 그 뿌리는 극히 짧고 작다. 특히 본래 자연에 속해 있는 인간의 문명을 자연에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발달해온 산업혁명 이후의 근대 문명은 자신의 뿌리를 짧고 작게 만드는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옆으로 쓰러진 나이 2000살의 뱀문양 삼나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안쪽으로 더 깊고 넓게 뿌리를 뻗는 새로운 인간 문명을 찾으라는 메시지였다. 인류를 자연에서 억지로 떼어놓는 방향으로 도시 공간으로 상징되는 인류 독자의 문명 구조가 만들어졌다. 물론 그 방향 역시 큰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인류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았다. 야마오는 인간의 외로운 문명은 앞으로는 반드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처럼 개인과 개인이 대립하며 문명과 자연이 상반하는 전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밑바탕으로부터 조화를 이루고 문명과 자연이 혼연일체가 된 새로운 발전이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여기에 사는 즐거움에는 그가 일생을 걸고 일관되게 꿈꾸며 바라왔던 평화로운 세계를 조용하게 그리고 깊게 실천해 가기 위한 방법이 쓰여 있다. 야마오의 아내는 이렇게 덧붙인다. 여기에 사는 즐거움이란 여기에 사는 슬픔이자 여기에 사는 괴로움인 동시에 여기에 사는 기쁨이자 그것들을 넘어서 모든 것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찬가입니다. 그것을 엮은 것이 이 책입니다. 1960년대 후반 야마오는 20대에는 들끓는 마음으로
영혼의 자유, 대지로 돌아가자, 자기 자신의 신성실현,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한 대한문화 공동체 부족에 참여했고 4명의 동지들과 함께 원시공산제의 직접적 실현이란 목표 아래 일본 최초의 락 음악 카페 소라고동을 열기도 했다. 그들은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아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소라고둥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족 시절 결혼한 야마오는 1973년 가족을 데리고 인도와 네팔로 1년간 순례 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는 1975년부터 지쳐있는 도시인을 구하기 위해 도쿄의 호비토란 이름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참여한다. 그리고 1977년 이제까지 몇십 번 이상 태풍과 직면해 왔지만 그때마다 배우게 되는 것은 태풍은 사람의 죽음과 같아서 올 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온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이다.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그래도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면 10km이든 20km이든 옆으로 빗나가 달라고 바라게 되는 게 태풍의 통로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올 때면 그것은 마치 미리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닥쳐온다. 죽음도 그처럼 다가올 것이 틀림없으므로 태풍의 한복판에 선 나는 이중의 의미에서 죽는 연습을 한다.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자신의 원초의 영혼을 보낼 별을 찾던 야마오는 결국 2001년 자신의 이름 산세이와 같은 발음인 오리온의 세별, 곧 그의 영혼의 별로 육체와 태양계라는 틀을 떠나 자유를 얻어 귀향한다. 10여 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맞은 조용한 죽음이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지금 여기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면서 헌법 구조,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흔히 평화헌법이라 불리며 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구조를 지켜달라며 가족에게 당신들은 당신들의 방식으로 세계를 사랑하면 됩니다라는 유언을 남긴다. 여기에 사는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시인이자 구도자로 살았다. 결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잡담을 삼가고 침묵을 지키며 될 수 있으면 가미를 만날 생각으로 그것을 찾으며 걸었던 것이다. 숲, 강, 바다, 풀, 벌레, 꽃, 도시, 그리고 인간은 지금 그 존망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삼라만상의 일원으로서 여기 살 수 있다면 작은 혹성이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적어도 앞으로 1000년이나 2000년의 문명을 이 지구는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다. 야마오 산세이는 일본에서 소로우의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소로우가 월든의 호숫가로 들어가 오두막 한 채에 의지해 자연주의자의 삶을 살았듯 야마오 산세이는 야쿠섬에서 문명을 등지고 특별한 삶을 영위했다. 법정 스님은 1992년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버리고 간 전기도 수도도 없는 오두막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글을 썼다. 처음 그 오두막을 찾아갈 때는 사람이 거처할 만한 집인지 둘레가 어떤지 내 눈으로 살펴보고 한 이틀 쉬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하룻밤 쉬어보니 그대로 눌러있고 싶어졌다. 다음날 30리 밖에 있는 장에 내려가 필요한 연장들을 구해왔다. 우선 땔감을 마련하려면 톱과 도끼가 있어야 했다. 처음 2, 3일은 전기가 없어 어둠이 좀 답답하게 여겨졌지만 이내 아무 불편도 없었다. 촛불이 훨씬 그윽해서 마음을 아늑하게 다스려 주었다. 문명의 연장에 길이든 우리는 편리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그 둠의 산골의 오두막에서 이 다음 생에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앞뒤가 훤칠하게 트인 진정한 자유인이고자 원을 세웠다. 여기에 사는 즐거움은 야마오 산세이가 1996년 7월호부터 1998년 6월호에 걸쳐 월간 아웃도어에 연재한 글을 모아 야마토 케이코쿠샤에서 1999년 1월 1일 발행한 책이다. 이를 도솔에서 최성현의 번역으로 시인으로, 농부로, 구도자로 섬생활 25년이라는 부제를 달아 2002년 5월 출간했다. 함께 읽을 만한 야마오 산세이의 작품으로는 20세기, 특히 그 후반기 50년의 문명이 지닌 특징을 메뚜기 떼에 비유한 더 바랄 게 없는 삶과 우리는 내일을 향해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어제를 향해서 걸을 수 있다. 우주 식민지를 향해 걷는 것도 가능하지만 석기 문화를 향해서 걸을 수도 있다. 시간이 한 방향만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큰 착각이자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쓴 어제를 향해 걷다가 있다.